짙은 하늘빛을 보니 여름인가 봅니다.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었던 땅. 그래서 더 비밀스러운 그곳의 여름을 찾아갑니다. 아직도 곳곳에 지뢰가 남아있고 가서는 안 되는 금지구역도 많습니다. 여기 들어오니까 민통선 이북 최전선이구나 하는 것이 실감이 납니다. 한반도의 배꼽이자 남한의 최북단 DMZ와 백두대간이 교차하는 곳. 해발 1100m 이상의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고산 분지. 이곳은 펀치볼입니다. 펀치볼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오목한 칵테일 유리잔 속에 지금 마을이 담겨 있는 것 같네요. 이 펀치볼이라는 이름은 외국 전공기자가요, 가칠봉이로 비행기를 타고 지나가면서 마을을 내려다보니까 해안 분지의 모습이 꼭 화채별, 그러니까 펀치볼이죠, 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한 달에 열흘은 안개에 덮여 운해가 잦은 신비의 땅. 사람의 손길이 닿을 수 없어 때묻지 않은 자연이 그대로 살아있죠. 전쟁과 가난을 딛고 아름답게 피어난 비밀의 공원, 펀치볼을 찾아갑니다. 펀치볼이라 불리지만 이곳의 행정구역상 지명은 양구군 해안면. 예전엔 바다 해자를 썼지만 지금은 돼지 해자를 씁니다. 해안면 토박이 신명철 씨가 방목하는 토종 흑돼지들을 보러 나섰습니다. 예전엔 집집마다 돼지를 키웠었죠. 해안면은 습기가 많은 탓에 뱀도 많고, 그래 한 스님이 지명을 돼지 해자로 바꾸고 돼지를 키우면 뱀이 없어질 거라 했습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이야기죠. 일로 와. 일로 와. 방목하는 돼지들답게 부르거나 말거나 합니다. 근데 이 녀석은 생김새가 좀 다르죠? 암돼지들이 발정기 때는 수돼지들이 넘어와요. 수돼지요? 예. 산에 있는 돼지들 수돼지들이 넘어와가지고 이제 겸유를 하고 지내가 이제 그다음엔 끝나면 아이 나도 그저 돼지 들어와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있으면 이 울타리가 한 1m 20 이상 되는데 이걸 뛰어넘어 가요. 몇 녀석은 멧돼지가 아빠인 셈이죠. 요게 야생 돼지하고 겸이 붙어갖고 난 새끼예요. 이렇게 보면은 기존 그 흑돼지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 조금 기존에 있던 거는 주대가 좀 뭉툭해요. 근데 야생 돼지가 들어와서 이 겸이 붙인 거는 저렇게 입이 그냥 쭉 나와 있죠. 방목하는 흑돼지는 병에도 강하고 맛도 좀 다르답니다. 여기 기존의 흑돼지하고 야생 돼지가 와서 겸이해서 난 거는 되게 맛있어요. 육질도 맛있고 고소하고 고기가. 아이고 돼지 잡냐고 혼났네. 좀 먹으러 갖고 오지 그렇게 많이 시키고 오지. 오랜만에 초등학교 동창 선후배들이 모였습니다. 오 잘해. 싹싹 안 해 고기를? 돼지 아빠 자격 있습니다. 아 맛있겠다. 진짜로 맛있겠다. 등갈비와 내장을 넣고
탕을 할 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탕국만한 게 없죠. 국물이 잘 우러났네요. 방목해 키운 흑돼지는 운동량이 많아 기름은 적고 육질은 단단하고 고소합니다. 고추장 양념을 넣고 한 번 더 끓이시네요. 탕이 끓는 사이 감자 옹심이도 준비를 합니다. 여기 감자는 특별히 맛이 좋다죠. 이 지대가 높아서 일교차가 커요. 약 한 20도 차이가 나. 실제로 진짜로.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도 나 이렇게 두꺼운 거 입었잖아. 근데 나가면 덥잖아. 더워서 또 그늘에 와 하잖아. 이렇게 사람이 맞추기가 힘드니까 곡식도 거기에 견디느라고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과일도 그렇고 여기 건 다 맛있어 정말. 지금이야 고냉지 채소며 과일이며 다 맛있기로 알아주지만 예전에는 일교차는 크지 땅은 척박하지 농사가 안 되니 밥 먹고 사는 게 더 고단했습니다. 탕에 감자 옹심이를 넣게 된 것도 사연이 있죠. 식구는 많고 고기는 귀하고 그래갖고 여럿이 먹으려고 그냥 국이지 뭐 국 끓여 먹었지. 그지? 언니. 그럼 무 썰어놓고 야중 먹는 사람은 고기가 가라앉아갖고 먼저 먹는 사람은 비계가 위에 떠서 비계만 먹고 국누룽지. 예, 그걸 국누렁지라 그랬어 우리. 아이고. 고기가 가라앉으니까 국누룽지야. 그랬다. 네, 취나물이네요. 마을에서 출염이나 해야 겨우 고깃국 한 사발 얻어먹을까 말까 했던 시절. 앞뒷산에 지천이던 나물들도 탕국에 빠지지 않았죠. 늘려 먹으려고. 옛날에는 다 지금보다 곤하게 살았으니까 늘려 먹느라 그랬지. 옛날에는 이런 데다가 이 취 말고도 뭐 배추, 그런 배추 우거지 같은 거. 우거지, 시래기 이런 거 많이 넣지. 근데 지금 또 귀해. 옛날에는 그렇게 먹기 싫었던 거가 지금은 먹을래도 귀해요. 산에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국누룽지 한 입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던 그 시절의 음식입니다. 돼지 한 마리를 잡아도 양은 얼마 안 되는 갈매기살을 아낌없이 올립니다. 잘 구워진다. 잘 익은다. 고기가 익어가니 채소를 구해볼까요? 어디 멀리 갈 것 있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그지 돼지고기엔 그래도 이 나물치가 제일 맛있고 궁합도 잘 맞고 향이 좋아가지고 참 그지 이 돼지고기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고기 안 들어. 향긋하고 쌉쌀한 참치와 고소한 육질이 한 쌈에 어우러집니다. 술 한잔 생각 안 나? 왜 안 나겠어? 저도 덩달아 술 한 잔 생각이 나네요. 언니 이거 들고 엄마가 쫓아나오는 거 생각 안 나? 생각나. 나 지금 나 이렇게 아직도 이걸 못해. 오랜만에 국수를 미니 솜씨 없다고 구박하시던 시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손님이 하나 오면 이거 한 번 더 굴려. 더 감았다가.
근데 그걸 못 한다고 없는 살림 집 며느리 자격 없다고. 인정하지. 얇게 밀수록 양이 느는 신비한 세계입니다. 한 그릇 잡수 거야? 두 그릇 먹을 거야? 누구로 먹어야지? 두 그릇 먹으면 한 번 더 굴려야 돼 이거. 저 안에 또 면장님 얼마큼 주실 건지. 좀 많이 밀어요. 얇게 밀어야 쫀득쫀득해. 응. 아이고 또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할 줄은 모르면서 나 잘해. 해봐 안 그러면 해서. 해봐. 이 마을 토박이 치고 배급 밀가루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량은 형편없었죠. 여기 고냉지다 보니까 물이 차고 와서 만약에 논이 10다랑구가 있으면 첫 다랑구 물 대는 첫 배미는 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데워가지고 밑으로 내려보내면서 밑에 빼면서부터는 이제 웬만큼 벼이삭이 여물었지. 그때 질리게 먹던 게 이 장칼국수였다죠. 푸성귀 반, 밀가루 반. 그래도 감지덕지였습니다. 학교에서 옥수수죽 한 그릇 배급받으려고 줄 섰던 시절이 생각나시죠? 그때는 허기로, 지금은 추억으로 나물 장칼국수를 먹습니다. 끝장이다. 아이고 맛있는 건 알아가지고. 야, 우리 동네 참 살기 좋다 이제. 고기가 지천이고 나물도 먹고 싶은 데는 지천이고. 야, 옛날에는 옛날에는 말도 말어. 여기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응. 군인들이 등하간지 하라 가지고 그것도 그지 밤에 제사지다 걸리면은 담요를 이렇게 가렸잖아. 문을 그렇게 빈번 가는데 나가게. 불빛 나가면 무조건 구인들 와서 붙들어 가가지고 그 부대까지 끌고 간다고. 우리 살던 데가 그거 중대. 그러게. 거기 그 붙잡혀 가서 도람감 굴리고 함자도록 돌아먹고 안 굴려야 돼. 걸리다가 그럼. 그게 벌이에요. 군의 통제가 심했던 80년대까지도 오후 6시만 되면 밖으로 나갈 수도 불을 켤 수도 없었답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이런 시절이 왔나 싶습니다. 산은 폐허에서도 사람을 살게 합니다. 전쟁 후 펀치볼 인근 주민들은 약초와 나무를 캐며 생계를 이었습니다. 조숙행 씨도 그랬죠. 베테랑답게 깊은 산 속에서도 능숙하게 길을 만들어 갑니다. 난 44년 21살 때 시집 와가지고 계속 했지 뭐. 살아서 자면서도 하고. 처음엔 남편과 나중엔 친구들과 함께 다녔죠. 모시대 여기 모시대 여기 있다. 요게 모시대. 요거는 참나물. 요거는 더덕희. 야 이리 와봐 놀이대. 놀이대. 여기 이게 다 새끼 깐 거야. 큰 거만. 네, 깊은 산에서만 자란다는 누룩치입니다. 먹으면 소화가 잘 돼서 엎드려 모내기 할 때 많이 먹었다는 나물입니다. 산에 있는 거의 모든 게 약이고 나물이니 한 번 나오면 집에 갈 시간도 아까웠습니다. 이제 한 번 걸어갔다가 저녁에 나올 수가 없잖아 이렇게 가니까. 거기서 자고 뜯어서 이제 나왔다가 또 팔고 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이제 반복을 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는 딱 하루 나와가지고 김치하고 쌀 가지러 나올 뿐이지
이제 요 집에서는 잘 안 살았지. 산에서만 거진다 살았지 우리가. 이거 해갖고 이렇게 말뚝해갖고 짬매 놓으면은 이게 흰 게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거기다 비누로 씌워가지고 이제 그 밑에다 이런 거 벼가지고 낫으로 벼가지고 밑에 깔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 구지포 깔고 그렇게 해갖고 거기 이렇게 자는 거요. 보름씩 한 달씩 산에서 먹고 자던 시절 이야기입니다. 당시엔 약초도 지천이었지만 위험한 곳도 많았죠. 약초 캐다 화를 당하기도 했답니다. 여기 앉아 먹자. 여기 앉아 먹자. 산에서 뭘 드실까 궁금하네요. 들어왔어. 싸먹게 하지. 아, 이건 밀가루 떡인가요? 여기서는 반대기라고 부르신답니다. 여기서 골라. 밀가루 반대기에 반찬은 갓 채취한 나물과 장 하나면 충분하죠. 배급을 이거 밀가루로 주었단 말이야. 없는 사람들. 그냥 국수를 싸가지고 하면 보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반대기를 이제 해. 이제 장하고 싸주면 나가서 이제 김치 조금 싸고 해가지고 그냥 먹고 이랬어 이거. 세월 좋아진 지금도 산에 오면 이만한 밥상이 없답니다. 돌이켜보면 산에서 살아온 40여 년 참 별일들이 많았습니다. 공치가 이렇게 커가지고 막 답을 그러니까 밑에 뱀이 있는지 몰랐던 거지 나는. 그래가지고 성컨대 뭐가 뭉클해. 근데 따끔하는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그게 치전사였어. 여기로 물었다고. 다리를 잘라야 된다 하지만 난 안 자른다 그러고. 그래서 내가 이겼어. 그런 거 지금 살아나서 다니잖아. 다리가 멀쩡한 걸. 아우 산에 오면 좋아. 그냥 산에서 이제 인생을 다 바쳐서 그런지 못 뜯어도 좋고. 채취한 나무를 풀어놓습니다. 종류별로 나누어 삶을 건 삶고 말릴 건 말려야 하죠. 그냥 삶아서 그렇지 거요. 끓여. 그냥 국을 끓여? 고사리는 치우고. 취나물을 데쳐 국을 끓일 참입니다. 좀 한번 끓어야 돼. 이거라는 시나물을. 이거 어디 됐어? 부시겠네. 지금은 저 세상으로 간 남편과 함께 산에 다닐 때도 산에서 내려오는 날이면은 함께 나물국을 끓여 먹곤 했답니다. 그런데 국 끓이는데 취나물은 왜 데치시죠? 이게 그냥 끓여 먹으면 그런 물 때문에 뜰뜰해 국이. 근데 삶아내고 해서 양념해갖고 이렇게 하면 더 고시고 맛있고 뜰뜰한 맛도 없고. 삶아낸 취나물은 된장으로 밑간을 한 후 물에 넣습니다. 이래야 깊은 맛이 난답니다.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난 남편은 이렇게 만들어주면 맛있다고 한 그릇 뚝딱 비우곤 했죠. 서방일 있으면 이거 좋아하지. 술안주 해봐. 그러면 이거분이 없었어. 그전에는 나무 뜯으면. 9살 때 탱크에 치여 다리 하나를 잃은 남편은 그 몸을 끌고 숙행 씨와 산을 다녔습니다. 그 양반은 이제 산에 가서 약할 때 보면 딱 길이 다 나. 길을 훤해 데려거대. 앉아서 기니까. 같이 나무 뜯으러 댕기면 다 태워다 주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저기 내가 계속 다녔지. 집에 이제 있고 집에서 애들 보면서 다시부터는 숙행 씨는 이곳 토박이었던 남편에게 산과 나물에 대해 배웠습니다. 눈 속에서 새순이 나는 이 얼러지 나물을 먹는 법도 남편에게서 배웠죠.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안 우기고 먹으면 설사하지. 꽃이 독성이 있다고. 꽃이 이렇게 새색시 모양 꽃이 펴요 이게 얼러지가. 이게 들어가. 됐어. 됐어? 응. 뒤썩 집어먹만 모자라. 씨, 자꾸 집어먹고 있어. 참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질리도록 먹어온 나물인데 물리지도 않으니 말입니다. 산처럼 나물도 그냥 이유 없이 좋습니다. 이 두릅을 데쳐야 돼. 두릅을 먼저. 두릅을 데칠 때는 굵은 줄기가 잘 익게 줄기부터 넣습니다. 안성에는 청종나무라고 있거든. 저 가죽나무 비슷하게 청종이라고 해서 청송나무라고 그거 따가지고 찍어 먹는 거는 봤었는데 여기 와서 이 두릅은 처음이지. 이제 여기서 배운 거지 두릅도. 두릅으로 물김치를 한다니 이 처음 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만드시는죠? 됐어. 고춧가루는 안 넣고 아주 풀을 쏘놓으면서 맑은 저기에 나오지. 풀 안 쓰고 그냥 보면 색깔이 빨갛게 우러나고. 소금 간한 밀가루 풀을 끓여 붓는 게 맛의 비법이랍니다. 산이 그대로 상위에 올라왔네요. 펀치볼에는 전쟁과 평화가 공존합니다. 피해 능선, 도솔산, 갓질봉, 한국 전쟁 때 피비린내 나는 전투들이 있었던 곳이죠. 전쟁을 겪고 가난을 딛고 분단의 현실을 품은 채 오늘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이제 휴전 후 난민 정착 사업으로요. 처음 들어와 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다리를 건너 찾아가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기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오시느라. 네, 여기가 정착촌. 네. 그 얘기를 좀 들으려고. 네, 그래서요. 분단 3년 후인 1956년 폐허가 된 땅에 처음 160여 명이 집단 이주해 왔답니다. 그 육사단이 지어줬다는 집이. 아, 그 집이? 이 형태가. 네. 요거 반만 살아있어요. 반은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아주 이쁘게 뭐 이런 게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다음 사람이 주워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그 형태는 요거예요. 아주 이쁘게 그. 네, 요것도 그 형태고. 네. 아, 이쁘요. 천막에 살던 이주민들의 모습이 안쓰러워 군에서 지어줬다는 집들. 한 집에 두 가구가 함께 살았다죠. 아이고, 아주 정돈이 잘 된 집입니다. 그 시절의 역사는 비석에도 새겨져 있습니다. 헐벗고 굶주린 전쟁 160세대. 160세대의 삶의 보금자리를 찾았었다 뭐 이런 얘기네요. 평화요 길이 깃들라. 그 의미가 참 좋습니다. 네. 폭격으로 만신창이가 된 벌판에서 사람들은 자갈밭을 일구고 나무를 베어 땅을 넓히며 살아갈 터전을 만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지역이 기름진 땅으로
그렇게 펀치볼은 다시 생명이 깃드는 땅이 됐습니다. 지금은 고랭지 채소며 과실도 유명하죠. 묵묵히 이 땅을 지켜온 사람들이 하루하루 일궈온 기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누가 전화 받으시나? 안녕하세요. 예. 뭘 캐고 계신 거예요 지금? 둥글레? 아 그게 둥글레구만요. 예예. 어디 좀 봐요. 아이고 인삼 같으네 인삼. 인삼 같네요 인삼. 인삼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둥글레 차에서 나는 냄새 같은 건 안 나는데요. 어유 거기도 많네. 예 여기 많아요. 요요. 아유. 참 둥글레가 이렇게 생겼군요. 산삼 같아 산삼. 이렇게 뜯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뜯어. 뿌리? 예 이걸 다 뜯어야 돼. 내가 가져가야지. 독성이 있는 잔뿌리는 떼내고 먹어야 한답니다. 싹 씌워서. 달짝지근하니 맛있네. 한번 꼬리는 내야 되는데. 달아요. 사방은 숲이요. 어렵게 심은 벼는 서리를 맞아 먹을 게 없을 때면 이 둥글레가 밥이었지요. 그 시절엔 이 꽃도 퍽 반가웠습니다. 오랜만에 밀싹을 캐봅니다. 아유 밀싹 여기 나왔네. 밭두렁에 지천이 든 이 맷싹 역시 둥글레처럼 요긴한 식량이었습니다. 밀석이 굵다. 아 이건 살쪄 빼니까. 지금 애들은 뭘 가지고 사? 밀싹이 이거 갖다 주면 뭐냐고. 이게 뭐냐고 물어요. 우리 애들도 밀싹 찜했다니까 밀싹이 뭐니? 다 모르지. 야 분홍 색깔 꽃 피는 거 몰라? 그랬더니 모른대. 맞습니다. 요즘엔 정말 맛보기 힘든 음식이죠. 밀가루를 넣고 맷싹찜을 할 겁니다. 맛있겠다. 맛이 좋겠습니다. 그저 시간만 나면 가서 이런 거 캐다 가서는 이제 밥솥에다 쪄서 이제 애들 이 간식으로도 주고 이제 그래. 어휴, 아주 잘 쪄졌네요. 찌면 단맛이 나니 간식으로도 나쁘지 않겠더군요. 지금은 맛보다 당뇨나 고혈압에 좋아 약으로 먹는답니다. 잘 익어라. 그때는 참 못할 게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저는 전쟁하던 상인에 가서 그 총 탄피 그거 가서 어떤 날은 가서 한 관도 캐고 재수 좋으면은 어떤 날은 한 반관도 캐고 보고 캐서 생활을 좀 했지요. 그런 거 좀 캐서 그런 거 캐갖고 남자들은 그런 거 하고 여자들은 고사리 고기 꺾고 그게 돈이지. 여긴 돈이 없었어 돈이. 모진 세월 그만하면 잘 지나왔습니다. 여러 번 씻어 쓴맛을 빼고 잔뿌리를 없앤 둥글레는 쪄서 채반에 말립니다. 2, 3일 정도 지나서 반쯤 마르면 걷어내야 쫀득한 식감을 살릴 수가 있다는군요. 마지막에 말랐지요? 잘 말랐네. 네. 우리 엄마 꼭 이렇게 해서 가다가 꼭 숨겨놨다가 주지. 우리들 떠다 먹으라고 안 그래. 이런 거. 난 다 오신 줄 알았더니 조금 오셨네. 아유 다 하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조청에 볶아서 먹는다니 그 맛이 궁금하네요. 드셔서 몰라요.
아이고 또 저 누나처럼 불어주시네. 다 써보셔. 맛이 어떠세요? 맛있지요? 살짝 사탕 찍어 먹는 맛이네. 맛있어요, 맛있어. 한의학에서는 둥굴레를 신선들이 밥 대신 먹었다고 해서 선인반이라고 한다죠. 알고 보면 옛날 음식은 다 약입니다. 네, 이 질경이도 그렇죠. 우리 애기 아빠 군인 가고 집에 있는 사람은 누가 쌀도 안 주고 그래갖고서는 쌀이 없어갖고 감자 꼭 이렇게 새알 같은 거 요만큼 혼자니까 요만큼 캐다가 그거를 넣고서는 이걸 이제 썰어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이제 탁탁 다져서 먹으니까 그게 그렇게 꿀맛인데. 네, 허기만큼 반반찬이 있겠습니까? 다른 나물들은 많이 먹으면 부기가 오르는데 질경이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아서 유독 많이 먹었던 나물이랍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드셔보셔요. 이거 네, 씹어서 그거예요. 아껴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네. 매운탕이고요. 이거 밥. 질경이 밥. 질경이 밥. 예.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극한 밥상 체험입니다. 튀기니까 음. 식성대로 잡으시라고. 번치볼 사람들의 지난 삶을 맛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 나고부터 이 동네 이름이 번치볼이 된 거죠. 예. 이 본토배기 사람들은 이제 무기가 떨어져 갖고 서로 달라붙어 그렇지. 싸워야 되니까 주먹으로 무기가 이렇게 없으니까 싸우니까는 주먹으로 그래서 싸울 이제 수밖에 번치볼이라 그래. 번치볼이라는 게 그래서 네, 나온 네. 말이래요. 그게. 아 그렇습니까? 이건 또 어느 입담 좋은 사람이 지어낸 말인지 재미는 있습니다. 옛날 추억 생각해서 먹는 거죠. 서화 쪽에서 하고 양구하고 양구에서 양쪽에서 건문을 건물에서 그냥 해서 못 들어왔어요. 주민등록식으로다가 출입증이 테스트를 딱, 예, 내서. 출입증이 초대에 가서 있어가지고 내야만 출입증을 내야만. 그 해안 주민들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제 늘 이제 다녔고 네.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군부대 가가지고 또 임시 출입증을 내 가지고 그건 저희도 하는데 우리도. 그러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뭐 그만 그런 거. 네. 90년대 초만 해도 몇 번씩 검문을 거쳐야 올 수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DMZ 번치볼 둘레길로 개방돼 사전 예약을 하면 민통선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걸어봤습니다. 자주 올라오셔서 힘 안 드신 것 같아, 김 선생은. 예, 여기 아주 공기 좋고 그래서요. 네. 그 뭐 도시 지역보다 아주 그냥 공기 좋아서 숨이 아주 안 듭니다. 아주. 그러지 마셔. 약 올리지 마셔야 돼. 나는 서울서 와서 그런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아. 네. 이 몸 관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여기 동정호 청 내려오신 모양인데 트레킹 코스에 손님들이 있으시네.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저 한국내 밥상 찍고 있는데. 아이고. 네. 여기 좀 쉬었다 가세요. 예. 올라갔다 오시는 건 어떠셔? 아, 좋습니다. 선생님 아이고. 어떠세요? 저는 고단해요. 그냥 고단하고 힘들고 숨이 차고 이래서. 아이고. 여기 또 와서 느끼신 거 뭐 없어요? 너무 공기가 맑고 그다음에 자연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개방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인지 사람들 발길이 많이 안 닿은 곳이다 보니까 자연이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전쟁의 화마가 휩쓸었던 봉우리와 골짜기에 야생의 아름다움이 덮였습니다. 그 야생의 힘으로 다시 길을 오릅니다. 야, 정말 여기가 동그랗게 그릇처럼 정말 분지가 돼 있네. 올라오길 잘했다 싶습니다.
바로 이북이 요 지금 등나무 아닙니까? 저 요 보이는 산나무. 저 너무 보이는 산이 이북입니다. 저 금강산 안 가봤어요? 저쪽 근처로? 네, 저는 못 가봤는데요. 옛날에 우리 그 할아버지 아, 분들이 저기 저이 골조분 저기 서령국입니다. 이렇게 그- 팬데. 네, 팬인데. 네, 네. 근데 거기에 주막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금강산 좀 갈 때는 좀 글로 해서 금강산을 좀 왔다 갔다. 넘어갔구나. 예. 참 그걸 못 넘어가는 여기서 눈으로 보고 있는 이 한이 멍이 들었어요 모두. 넘어가야 되는 거야. 지금은 좀 막혀가지고 가고 싶어도 못 가죠 지금. 금강산 12,000봉이 손에 잡힐 듯합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누기 전에는 도시락 싸서 놀러 가곤 했다던 그 금강산인데요. 어쩌다 이 아름다운 곳이 분단과 전쟁의 상징이 돼버렸을까요? 시간은 상처를 치유합니다. 전쟁의 폐허에도 꽃은 피어나죠.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유, 텔레비전보다 어디 여기서 금방 뵀네요. 예, 이렇게 뵈니까 영광스럽습니다. 네. 무슨 나무를 지금 뽑으시는 거예요? 키다리나물이라고요. 키다리. 예, 예. 네. 저 익명은 이제 그 참잎국화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국화 잎 예. 비슷하네요. 예. 잎이 새 깃털 모양으로 갈라지고 키가 커서 여기선 키다리 나물이라고 한답니다. 예전에는 집 울타리에서도 쉽게 볼 수 있었던 거군요. 농장에서 커가지고 되게 여러하고 좋네. 많이 컸네. 편하지. 응. 오랜만에 하나 먹어볼까? 먹어도 되지. 쌈도 먹을 수 있고. 쌈짜다 맛있다. 응. 여보 이거 하나 먹어봐. 응, 맛있다. 응. 맛있지? 아, 응. 향이 좋다. 향이 너무 좋다. 강원도 토박이 허창구 씨와 목포 여자 김경희 씨는 군대에서 펜팔로 만난 사이입니다. 친구가 신랑을 소개해가지고 편지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펜팔이죠. 그 펜팔로에서 만나가지고 한 5년여 동안 연애했죠. 그리고서 결혼했죠. 홍각제가 씌었는지 정말 멋있었어요. 카리스마 있었고 상당히 멋있고, 아유, 내가 당신 만나서 전라도 목포서 강원도 최북단까지 와가지고 나무를 뜯고 있으니 이거 알란가 모르겠네. 출세한 거네. 사람아 이렇게 에이, 좋은 무슨 출세해? 그 말 한마디 잘못했다 한 소리 듣네요. 여보, 예. 날 봐. 네. 이게 뭐야? 나하고 사는 있었고. 아유, 참 오래 사고 볼 일이네. 이런 것도 지고 이런 꽃 따줄 줄 알고 많이 세련됐네. 응? 산골 총각 아저씨. 많이 뜯었다. 산을 임대해 농장으로 쓰는 허창구 씨는 이곳을 무릉도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씻어야지. 이렇게. 나물은 지천이고 계곡물도 맑아 공기 좋으니 정말 그럴만하겠죠. 어서나? 야, 이쪽 주세요. 이쪽. 쏟아야 되니까요. 오랜만에 아내가 솜씨를 발휘하려나 봅니다. 나도 이거 시집 와서 어머니한테 배운 거지. 전라도는 장떡 부치는 걸 잘 몰라. 일단 빨리 만들어. 막걸리 한잔하게. 시어머니에게 배운 키다리나물 장떡을 할 거라네요. 키다리나물은 잎과 줄기가 부드러워 부침개를 하면 맛이 그만이랍니다. 장떡은 시집 와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요. 전라도는 그냥 밀가루가 옛날 귀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걸 모르거든요.
근데 강원도 오니까는 모든 산나물을 접목해서 이렇게 장떡을 해서 먹더라고요. 기다리 나물은 물론이고 산에 있는 거의 모든 나물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도 여기서 알았습니다. 올해로 94신 허창구 씨의 아버지는 펀치볼 초창기 이주민 중 한 분이시죠. 잡세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국기하고 미국 국기 이렇게 악수하는 480 밀가루라고 있어요. 480이라는 게 이제 뭐 우리가 그대로 부르는 게 뭐 사주팔자 뭐 못 쓰는 사람들 먹는다고 해서 미국에서 원조를 그렇게 해줬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래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 제방을 쌀 때 식구 많은 사람들은 이 왁구를 짜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한 왁구를 짜면은 거기다가 이제 한 왁구 짜면 밀가루 한 포. 그다음 두 개 왁구를 짜면 2포 이렇게 밀가루를 줬어요. 아버지가 배급받아 온 밀가루로 어머니가 해주셨던 나물 장떡이 며느리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건 고비 아닙니까? 저 전라도 쪽은 고사리를 제사상이나 명절 때 이렇게 많이 넣는데요. 이곳 강원도는 제가 시집 와서 보니까 고비가 맛이 훨씬 좋다고 제사상에 고비를 많이 넣더라고요. 데쳐낸 고비는 솜털을 훑어 제거한 다음 요리를 해야 합니다. 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과 함께 볶는데 고사리보다 손이 많이 가도 맛이 좋아서 고급 나물로 대접을 받고 있죠. 재료가 좋으니까 양념은 단출할수록 좋습니다. 여태가 딱 먹을 때 적기야 이게. 딱 제철인 기다리나물은 생으로 겉절이를 하면 그 향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데 간장, 설탕, 마늘, 고춧가루를 버무려주고 참기름과 깨소금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겉절이가 완성됩니다. 잡숴봐요. 맛이 어떠시? 좋아? 맛있어. 향이 짙어서. 겉절이가 최고다. 입맛 돋우는 데는 이만한 게 없죠. 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기다리 전 네. 장떡. 장떡이에요. 장떡. 예. 네. 자, 아버지 좀 잡숴보세요. 아이고 아주 효부시네. 야간 만건 음식은 다 맛있고. 맛있고. 잘 만거예요. 며느리가 예쁘게 봐주셔서 그랬죠. 근데 묘한 게 있네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 해안동에 이 괴가 다 있어요? 저희는 전라도에서 옛날에 된장 대신에 쌈을 이용해서 밥을 싸 먹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일이 시집 오다 보니까 강원도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같이 먹게 됐어요. 네. 목포 며느리 덕에 강원도 산골에서 나물 철인데도 싱싱한 게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륙쯤에 살다 보니까 저는 이 해물을 접하기 힘들어요. 내가 처갓집에 가니까 장모님이 이걸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건 뭐 홍어 같은 거는 저 냄새나고 그래서 못 먹고 이걸 주시는데 이게 참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가져와서 이 쌈을 싸 먹으니까 젖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기를 올려가지고 목포 여자와 강원도 남자가 만나니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것 같습니다. 며느라 노래 한마디 해라. 이 자리가 좋은 자리니까. 아이고, 한마디 해라. 제가 노래 한번 할까요? 그래.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해당화 피고 지는 섬마을에 19살 섬색시가 순정을 바쳐 사랑한 그 이름은 총각 선생님 서울에 다시 이를 하루아침에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씩 하루하루 변함없이 변해가다 보면 꽃이 활짝 필 날도 오겠죠. 세계 유일 분단국인 우리나라는 60여 년 전 우리 민족끼리 총과 칼을 겨눈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녹슨 철조망을 뚫고 야생화가 피어오르고 또 혈전의 현장이었던 격전지 그 펀치볼은 다시 아름답게 가꾸어져 가고 있습니다. 네, 이 평화가 이 아름다운 나날들이 계속되기를 바라봅니다. 저도 꽃을 하나.